터치 진짜 미쳤다 얘. 템포가 혼자 저 세상이야 그냥. 와 뭐야 피를로야? 와 진짜 드리블하는 거 봐 진짜. 진짜 이렇게 하기 싫겠다. 안녕하세요. 따뜻특파원 보호드립니다. 한국은 월드컵 3차 예선에서 가장 고비라 여겼던 기세 좋은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 원정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두며 홍명보호에 드리웠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 황희찬, 엄지성 등 하필 왼쪽 윙어 자리에서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왼쪽 자리의 마지막 히든카드 챔피언십 스토크시티에서 사우스코리아 킹이라 불리는 떠오르는 한국의 초신성 배준호 선수가 그 자리를 완벽하게 메꾸며 기존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의 수준급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세훈, 오현규 등 젊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등 길게는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뚜 시선의 첫 번째는 이강인 선수의 레지스타 활용입니다. 레지스타란 영어로 딥라잉 플레이메이커의 이탈리아어로 대표적으로는 피를로 선수가 있습니다. 이는 후방 지역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며 후방의 빌드업과 전체적인 팀의 운영을 조율하는 팀의 핵심 선수이자 경기장 그 어느 곳이든 정확하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소화해내었습니다. 특히나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이번 홍명보 감독이 비대칭 3백의 형태를 많이 시도했는데 특히 오른쪽 풀백인 폼 좋은 발빠른 서령우 선수를 상대팀 깊은 진영까지 올려 중원에서의 많은 숫자를 두며 강한 압박 강도를 가져가려 했던 이라크의 후방 카운터를 노리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후방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에 사실상 많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중원 힘싸움, 즉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려 했던 또한 수비적인 레프트 윙을 2배로 기용을 하면서도 이강인 선수를 막아보려 했던 이라크 감독 헤수스 카사스의 구상을 사실상 완전히 파괴시켜버릴 정도의 미친 활약을 저는 이강인 선수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의 시선 두 번째는 주장으로서의 김민재 선수의 안정감입니다.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경기 외부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선수나 그렇겠지만 팀 매니저가 그를 비판하고 팬들이 야유하는 환경에서 김민재 선수는 더욱더 위축되고 감정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는 반면 김민재 선수를 믿어주는 팀 동료와 코칭 스태프 그에게 보내는 팬들의 함성이 더해진다면 그는 우리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극도의 자신감과 확신이 필요한 특히나 팀의 최종 수비를 할 수 있는 센터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시리즈에서 그에게 주어진 주장 완장과 특히 요르단전에서 야유보다 환호가 많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더욱더 날뛸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민재 선수는 역시나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인 만큼 이라크의 장신 공격수 주 득점원이었던 후세인 선수를 완벽하게 봉쇄해내며 한 수가 아닌 그냥 몇 수 위에 퀄리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한국 대표팀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린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후방을 지켜주며 그의 장기인 넓은 커버 범위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칭 3백 및 박용우 선수가 중간에 끼는 라볼피아나 형태 혹은 황인범 선수가 왼쪽 백인 이명재 선수의 오버랩 빈자리로 들어가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변형 백스리 운영에서도 홍명보 감독의 수비 모델을 뛰어넘는 극강의 수행 능력을 보여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전혀 불안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장면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지시하에 원거리 프리킥 라인을 조율하며 장신 선수들이 질비한 이라크 선수들의 세트피스를 방어해내는 장면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전의 승리에도 여전히 홍명보호의 불안함이 사라진 건 결코 아닙니다. 이라크전의 패스를 712번이나 하면서도 높은 점유율 속에서 얻어낸 코너킥은 고작 한 번, 세트피스 전술의 부재, 그리고 요르단전에 이어 슈팅 숫자는 또다시 이라크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병술이라는 홍명보의 주특기가 이번에도 잘 적중을 하며 다행히 승리를 챙길 수 있었지만 다르게 말하면 스타팅 베스트 11 멤버로도 피파 랭킹 30위 이상 차이나는 객관적인 전력이 훨씬 낮은 팀들임에도 한국 대표팀 스쿼드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는 부분과 또한 빌드업 상황에서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등의 개개인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빌드업 세부 전술 역시 혹여나 대표팀 후방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거나 이강인 선수의 공격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즉 B플랜에 대한 운영 여부
그리고 과거 올림픽 대표팀 시절과 홍명보 일기로 출범했던 브라질 월드컵에서까지의 답답한 공격 전술은 여전히 홍명보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요르단 이라크전을 승리로 장식했다고 해서 그의 불공정한 선임 과정이 해결된 건 결코 아니죠. 그의 불공정한 선임 과정의 배후에 있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여부가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몽규 회장은 2021년 초 3선 연임에 성공하였으며 내년 25년 1월까지 임기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국회 현안 질의 때 관련 질문을 받은 정 회장은 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까지는 그의 사선 도전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사선 여부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KFA가 FIFA라는 거대한 조직의 독립적인 기관이라 할지라도 정 회장 역시 이를 마냥 눈 감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장이 바뀌고 협회 질서가 바뀌게 된다면, 그리고 또다시 홍명보 감독의 불공정한 선임 절차에 재점화가 이루어질 경우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1월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를 치르며 그에 못지않게 점점 홍명보 이기를 옹호하는 여론도 생기고 있는 판국에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팬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홍명보 2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상 보고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형님들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